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정말 시장을 뒤흔든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그 그린란드 관세 말이죠. 맞아요. 이걸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 소식 하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시장 분석 리포트, 반도체 산업 전망, 그리고 AI 기본법에 대한 자료까지. 심지어 좀 뜻밖이지만 실버나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기사도 있었죠. 맞아요.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꼭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정치적인 발언 하나가 어떻게 AI와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불을 붙였는지, 그리고 그 불꽃이 우리 산업과 투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죠. 오비스픽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8개국에 대한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철회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호재였던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쁜 소식 그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네.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안개처럼 시장을 꽉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안개가 한순간에 싹 거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자 투자 심리가 아주 극적인 리스크 온, 즉 위험 자산 선호 모드로 돌아선 거죠.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전부 1% 넘게 올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네, 엄청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지점이 있어요. 보통 주식이 오르면 안전자산인 금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어제는 주식과 금 가격이 같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그건 아주 드문 현상이면서 지금 시장의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네,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에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현금만 들고 있던 자금들이 이제는 움직여도 된다. 이런 신호를 받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랑 금 같은 안전자산, 이걸 가릴 것 없이 일단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패닉 바잉의 정반대인 안도 랠리가 펼쳐진 거죠. 그렇군요.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자금이 묻지마라기보다는 안도감에 들어온 자금이 시장 전체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돈들이 가장 강력하게 쏠린 곳이 바로 반도체 섹터였던 거고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저는 약간 회의적인데요. 물론 관세철의 뉴스가 컸지만 반도체 주식은 사실 그전부터 계속 좋았잖아요. 네, 흐름이 좋았죠. 이게 정말 그 뉴스 하나 때문에 3%나 급등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상승세에 기름을 좀 부은 정도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존의 상승 추세가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봐야 해요.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AI랑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확실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그 안개 때문에 확신을 갖고 베팅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안개가 거치니까 그 뒤에 있던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성장 스토리, 즉 AI 반도체의 본질적인 가치가 비로소 모두의 눈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진 지금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하자고 외치면서 돈이 그쪽으로 몰린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거치면서 가장 높은 선봉우리인 AI 반도체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그 성장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WTS,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자료에 담긴 숫자를 한번 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그쵸.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무려 25% 이상 성장해서 거의 1조 달러. 1조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그 성장의 중심에 있는 게 메모리랑 로직 반도체인데 각각 30%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여기서 대신증권 보고서의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기술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왔다. 네. 보통은 가격이 싸야 수요가 늘어나는 게 상식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과 지금의 패러다임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아, 패러다임의 전환? 네. 예전에는 반도체가 TV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부품, 일종의 상품,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의 AI 모델 성능을 0.1%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2배, 3배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아, 성능만 좋다면 네. 반도체 성능이 곧 자신들의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니까요. 즉, 가격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이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게 지금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까요? 어떤 의미시죠? 결국 AI가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타는 자동차 같은 일반 소비자 제품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기술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군비 경쟁 단계에 가까워요. 군비 경쟁. 이 단계에서는 비용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바로 그 고성능 수요의 정점에 있는 제품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로스 리서치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제는 기성복 같은 표준 HBM을 넘어서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춘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이건 또 어떤 변화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왜 갑자기 맞춤 제작이 필요해졌을까요? 그러게요. 그 배경에는 ASIC이라는 맞춤형 반도체의 부상이 있어요.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니엄 같은 칩들이 대표적인데요. 아, 자체 개발 칩들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든 아주 뛰어난 범용 고성능 엔진, 즉 GPU를 사다가 자신들의 자동차에 달았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 우리 자동차에는 우리만의 맞춤형 엔진 ASIC를 다는 게 연비도 좋고 성능도 더 잘 나와 라면서 직접 엔진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차에는 우리 엔진을 달겠다. 네,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엔비디아 H100 칩의 전력 효율이 5에서 10 수준인데 구글의 맞춤형 칩인 TPU는 15에서 20에 달해요. 와, 차이가 크네요. 데이터 센터의 그 어마어마한 전기료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엔진이 제각각 맞춤형으로 바뀌니까 그 엔진에 주입하는 연료, 즉 HBM도 당연히 그 엔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이 필요해졌다 이 말이군요.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특히 차세대 제품인 HBM4부터는 이 커스텀 설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필수가 된다고요? 네, HBM4는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즉 I/O 단자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거든요. 네. 이걸 경기장에 비유하면 출입구 개수를 2배로 늘리는 것과 같아요. 만약 관중, 즉 데이터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출입구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구 앞에서 엄청나게 막히겠죠. 병목 현상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경기장, 즉 ASIC의 구조에 맞춰서 최적의 동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커스텀 디자인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엔진도 맞춤형, 연료도 맞춤형이 되는 시대라니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판에서 기존의 강자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그로스 리서치 보고서가 이 세 회사의 전략을 삼국지처럼 비교해 놓은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재미있는 비유죠. 먼저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는 원팀 동맹 전략을 쓰고 있어요. 원팀 전략이요? 칩 설계의 최강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HBM의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1위 TSMC와 강력한 삼각동맹을 구축해서 시장 지배력을 굳히려는 거죠.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듣고 보니 SK 하이닉스 전략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핵심 부품 생산을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을 삼성전자가 파고들고 있죠. 삼성전자의 전략은 턴키 솔루션입니다. 턴키. 네,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반도체 생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강점을 내세워서 우리한테 맡기면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죠. 이 전략은 특히 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동맹에서 벗어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시장을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 보여요. 네, 대담한 만큼 리스크도 있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 추격자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요. 추격자. 일단은 SK 하이닉스처럼 TSMC 생태계에 편입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은 하되 우리 제품은 경쟁사보다 전력 소모가 30%나 낮습니다. 라는 전성비를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는 거죠. 아, 전력 효율이요? 네,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삼국지네요. 그런데 이 거인들의 전쟁 속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IP 기업 말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런 회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인들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HBM을 맞춤형 연료, ASIC를 맞춤형 엔진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이 IP 기업들은 그 엔진과 연료 탱크를 연결하는 연료 파이프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핵심 부품이네요. 네. 이 고속 인터페이스 IP라는 파이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과 연료가 있어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죠. 맞춤형 반도체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핵심 연결고리를 설계하는 IP 기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법이나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침 KDI 재료를 보니까 바로 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됐다고 하네요. EU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요. 네, 이 법의 핵심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에요. 일단 산업이 발전하도록 진흥책을 펼치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선 어떤가요? 일단 법적 기준이 생겨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고위험 AI의 범위가 아직 좀 모호해서 나중에 규제의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른다. 뭐 이런 불안감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능과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흐름은 반도체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실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바이낸스 기사를 보면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증거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은 가격은 연초 이후 30% 넘게 급등했다고요. 네. 보통 증거금을 올리면 투자가 위축돼서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논리죠. 하지만 지금 은 시장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은은 태양광 패널이나 각종 전자부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거든요. 아, 실물 수요? 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대한 산업 트렌드 때문에 실제 공장에서 필요한 은의 수요, 즉 실물 수요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금융시장의 규제 같은 건 그냥 압도해버리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금융의 논리가 산업의 논리 앞에 힘을 못 쓰는 현상이군요.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게이트.io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반은 약세였는데 스토리 프로토콜의 IP 토큰은 혼자 급등세를 보였더라고요. 그 역시 강력한 개별 서사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개별 서사요? 이 토큰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나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 IP를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래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아, 즉, 시장 참여자들이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IP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미래에 베팅하면서 그 기대감이 이 토큰 하나에 집중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모든 길이 AI와 반도체로 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은 그린란드 관세 철회라는 지정학적 이벤트였어요. 네, 그랬죠. 이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흐름의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드는 양적 팽창이 아니었죠. 맞아요. 범용 제품에서 커스텀 AIC과 커스텀 HBM이라는 고객 맞춤형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이 질적인 전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거인들의 전략 경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고, AI 기본법 같은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파등은 은이나 IP 토큰처럼 전혀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각자의 서사를 만들면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네. 하나의 지정학적 변수가 기술, 산업, 금융, 규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정말 입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살펴본 그로스 리서치 보고서는 이 커스텀 비즈니스 모델이 메모리 산업을 수주형 산업으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해요. 수주형 산업이요. 네, 미리 주문을 받고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위험이 거의 없고 경기에 따라 가격이 널뛰던 시황 산업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메모리 파운드리처럼 변모한다는 거죠.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의 숙명처럼 여겨졌던 그 극심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AI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변화가 반도체를 넘어서 그동안 상품, 커모디티처럼 취급되던 다른 기술 분야들을 미래에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오늘 탐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